반짝반짝 빛나는 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4학년 2학기 사각형 단원의 9차시 생각수학 색종이를 오려서 사각형을 덮어볼까요? 입니다. 수학책 92쪽에서 93쪽을 펴주세요. 책을 펴고 열심히 공부할 준비가 되었다면 선생님과 같이 즐거운 수학 공부하러 가볼까요?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이번 단원에서는 다양한 사각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사각형의 설명과 그에 맞는 이름을 연결해 볼까요? 첫 번째, 내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은 무엇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직사각형이었죠? 두 번째를 볼까요? 한 쌍에 마주보는 변이 평행인 사각형입니다. 서로 평행인 마주보는 변이 한 쌍이라도 있다면 바로 그 사각형은 사다리꼴이라고 불러주었죠. 세 번째,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네, 바로 마름모죠. 네 번째, 두 쌍에 마주보는 변이 평행인 사각형이래요. 이번에는 한 쌍이 아니라 두 쌍 모두 평행인 사각형이네요. 무엇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평행사변형이었죠? 마지막으로 네 각이 모두 직각이면서도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정사각형이었죠? 자, 이번에는 사각형의 이름에 알맞은 모양의 사각형을 찾아봅시다. 제일 먼저 사다리꼴을 찾아볼까요? 사다리꼴은 한 쌍에 마주보는 변이 평행인 사각형입니다. 첫 번째 사각형을 보면 여기 윗변과 아랫변이 평행이고 두 번째 사각형도 윗변과 아랫변, 세 번째 사각형의 서로 평행인 변은 이렇게 한 쌍 찾을 수 있고요. 네 번째도 윗변, 아랫변, 마지막도 윗변, 아랫변, 이렇게 평행인 변이 한 쌍씩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사다리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을 찾아볼까요? 평행사변형은 두 쌍이 모두 서로 평행이어야 됐었죠. 첫 번째 사각형은 나머지 이 왼쪽 오른쪽 변도 평행이고 그래서 평행사변형입니다. 두 번째 사각형은 한 쌍만 평행이고 왼쪽 오른쪽 변은 평행이지 않으니 평행사변형이 아니고요. 세 번째는 나머지 두 변도 서로 평행입니다. 두 쌍이 평행이니까 평행사변형. 네 번째 사각형도 왼쪽 오른쪽 변도 서로 평행이네요. 평행사변형이고 마지막도 마찬가지죠. 왼쪽 오른쪽 변이 서로 평행입니다. 두 쌍이 평행이므로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마름모를 찾아볼까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오른쪽에 이 5개 사각형 중에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것은 세 번째에 있는 이 사각형과 마지막 사각형이 되겠죠. 이번에는 직사각형을 찾아볼까요? 직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입니다. 첫 번째 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이네요. 따라서 직사각형입니다. 두 번째 사각형은 직각이 없고요. 세 번째 사각형도 없고 네 번째도 없습니다. 마지막 사각형을 보면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각이 있네요. 따라서 첫 번째와 마지막이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사각형을 찾아볼까요? 정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이면서도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았어야 됐죠? 따라서 오른쪽 5개 중 정사각형은 마지막 이 사각형 하나가 되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사각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색종이를 아래 사다리꼴 모양으로 오려서 모는 종이를 겹쳐지지 않게 빈틈없이 덮으려고 한대요. 사다리꼴 모양이 모두 몇 개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씩 알아볼까요?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맞습니다. 사다리꼴 모양으로 오른쪽 모는 종이를 겹쳐지지 않게 빈틈없이 덮으려고 하죠. 구하려는 것은 이렇게 겹쳐지지 않게 빈틈없이 덮었을 때 필요한 사다리꼴 모양의 개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모는 종이와 사다리꼴 모양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모는 종이의 칸수로 알아볼 수 있겠죠? 사다리꼴 모양 색종이의 모눈의 칸수를 보면 윗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아랫뼈는 하나, 둘, 셋, 넷, 4칸, 그리고 높이는 하나, 둘, 셋, 넷, 4칸이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모는 종이를 보면 가로와 세로의 모눈의 칸수도 알 수 있겠죠? 가로의 칸수는 5, 10, 15, 20, 25, 30, 30개네요. 세로는 5, 10, 11, 12, 12개이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다리꼴 모양이 모는 종이의 가로 부분에 겹치지 않게 몇 개나 들어갈 수 있는지 그려서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먼저 왼쪽 끝부터 딱 붙여서 이렇게 놓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뒤집어서 그려주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이렇게 모는 종이의 가로에 겹쳐지지 않게 사다리꼴 모양을 그려봤어요. 총 몇 개가 들어가나요? 맞아요. 6개가 들어가는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다리꼴 모양이 모는 종이의 세로에 겹치지 않게 몇 개나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세로를 한번 그려봅시다. 가로에 그렸던 6개를 밑에 이어서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가로에 6개씩 몇 줄 들어가나요? 네, 3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려서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사다리꼴 모양이 모두 몇 개 필요한지 직접 구해봅시다. 사다리꼴 모양은 모는 종이의 가로 부분에 이렇게 6개가 들어가고요. 이 6개가 세로 부분에 3줄 들어가게 됩니다. 가로에 6개, 세로로 3줄을 놔야 되므로 6 곱하기 3을 해서 총 18개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겠네요. 문제를 잘 해결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사다리꼴의 변의 길이 등 조건을 다르게 해서 똑같이 모는 종이를 겹쳐지지 않게 빈틈없이 덮으려고 한대요. 그러면 조건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조건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덮어야 하는 모는 종이의 가로와 세로를 각각 2배로 늘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필요한 사다리꼴 모양의 개수를 찾아볼 수 있겠죠? 또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네요. 사다리꼴 모양의 직각을 이루는 가로를 3배 늘렸을 때 필요한 사다리꼴 모양의 개수는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조건을 바꿔 본 대로 사다리꼴 모양의 직각을 이루는 가로를 3배 늘렸을 때 필요한 사다리꼴 모양은 몇 개인지 구해봅시다. 자, 원래 사다리꼴은 여기 가로가 6칸이었죠? 그러면 이 가로가 3배로 늘려지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위에 변의 가로가 18칸, 아랫변의 가로가 12칸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모는 종이를 덮어볼까요?
모는 종이의 가로 부분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그려보면 이렇게 2개가 들어갈 수 있네요. 그러면 가로 부분에 2개씩, 세로 부분에 몇 줄 들어갈지 알아볼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서 알아보면 네, 세로에는 3줄이 들어가네요. 따라서 2개씩 3줄, 2 곱하기 3을 해서 6개, 사다리꼴 모양은 6개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4학년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참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